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은 IB 이코노믹스에서 그 기업 보조금에 대한 섭서다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다이렉트 텍스까지는 학생들이 잘 하는데 이 기업의 보조금,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 줬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그래프로 접근하는 걸 좀 힘들어해서 자, 그래프라는 거 별거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식으로만 따라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접근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프를 평면을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퀀터티라고 할게요. 그다음 디맨드, 서플라이를 그립시다. 자, 디맨드 커브. 그 다음에 서플라이 커브. 그 다음 여기 만나는 점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요 부호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A, B, C고, 자, 현재의 가격은 이 B점에서 이퀄리브리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이 있다고 칠게요. 농산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가격이 P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Q1. 현재 어떤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의해서 가격은 P1 수준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생산량은 Q1, 거래량 Q1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 P1 가격이 현재 그냥 아무렇게나 쓸 겁니다. $2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이건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이제 subsidy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봐야겠죠. 그러려면 그냥 무턱대고 그래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옆에 좀 메모를 해봅시다. 자, subsidy가 일어나기 전과 before, 그다음 after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하면은 되게 쉬워요. 자, 어떤 항목들을 할 거냐면 지출 금액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컨슈머 너무 길어서 CON이라고 할게요. 소비자의 지출 금액, 그다음 기업의 지출 금액, 자, 가버먼트의 지출 금액, 요 세 가지로 지금 현재 이 물건을 거래할 때 얼마나 지출하는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슈머 서플러스의 변화, 그 다음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변화, 그 다음에 웰페어,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봅시다.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먼저 지금 현재 정부가 새로운 AI 산업, 그죠? 컴퓨터, IT, 아주 새로운 최첨단 기술 또는 이제 새로운 바이오 제약,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이런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현재 이 물건, 이게 AI 로봇 생산이라고 할게요. AI 로봇 생산에 대해서 현재 소비자는 이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해야 되나요? P1 가격에 Q1개를 소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각형 면적 P1B, Q1 1.5가 되겠죠. 써봅시다. 지금 현재는 소비자의 지출 금액은 P1, B, Q1, O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얼마나 팔고 있어요? 기업은 똑같은 금액어치 팔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익스펜디처가 아니라 레버뉴겠죠. 레버뉴입니다. 기업은 판매 수입. 기업은 판매 수입입니다. 기업의 판매 수입은 P1, B, Q1, O 똑같을 거예요. 그죠? 소비자가 산 만큼 버는 겁니다. 이때 정부가 쓰는 돈이 있나요? 그죠? 정부가 쓰는 돈은 없습니다. 자, 컨슈머 서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컨슈머 서플러스는 P1 가격이니까 A, B, P1. A, B, P1이 컨슈머 서플러스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그렇죠. 뭐 P1, B, C가 될 겁니다. 자, 웰페어 로스는 지금 현재 없죠?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시다. 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예를 들면 $1를 보조해 준다고 할게요. 하나 만들 때마다 $1를 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들한테 당신들은 미래 산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생산할 때마다 $1씩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나 만들 때마다 생산비가 $1씩 절감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서플라이 커브가 곧 뭡니까?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자, 혹시나 이게 비용을 곡선 나타내는 곡선인지 모르겠다. 요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수업을 하면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요 subsidy를 어떻게 접근할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다라고 전제로 할게요. 물론 실제 수업 시간에서 일일이 다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비용이 하나 만들 때마다 1달러씩 절감이 되는 거죠. 1달러씩 절감이 돼요. 그러면 비용 곡선에 해당하는 서플라이 커브가 요 노란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요게 보조금이죠. 요 노란색 화살표가 보조금입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떨어지니까 가격도 떨어지겠죠. 소비자들은 와 해가지고 얼마에 삽니까? P2에 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새로운 소비자 가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요 소비자 가격 P2가 지금 원래 P1 가격이 2달러였죠. 근데 하나당 1달러의 보조금을 주면 이 P2 가격이 1달러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2달러죠. 2달러 빼기 1달러는 직선거리 여기죠. 그죠? 수직선거리. 그러니까 1달러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P2는 1달러까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새로운 소비자 가격이 예를 들면 1달러 한 60이라고 60센트라고 할게요. 자, 이건 임의대로 쓰는 겁니다. 1달러 90이라고 썼던 뭐 1달러 1센트라고 썼든 1.1달러라고 썼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원래 2달러였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나니까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1달러 6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기업은 어때요? 뭐야? 2달러에 팔던 걸 1.6에 팔게 되니까 손해죠. 이건 보조금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 너네 소비자한테 1달러 60에 팔면 이제 거기다가 너희들에게 하나당 얼마씩, 그죠? 1달러씩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1.6달러에 Q2만큼 소비량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부는 이 40센트 손해본 기업한테 걱정 마라 1달러 보조금 해줄게 해서 자, 여기가 A, B, C까지 했죠. 여기가 D점이라고 할게요. 이 D점에서 1달러를 추가하면 어디가 되죠? 요 직선거리가 1달러죠. 여기가 F점. 그러니까 여기를 P2에 팔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기업이 받는 새로운 금액이죠. 이게 기업이 얻는 금액입니다. 자, 예를 들면 P2가 1.6이면 이 P2는 여기가 P3라고 할게요. P2가 1달러 60이었다고 우리가 가정했었죠. 그럼 P3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더하기 1 해가지고 2.6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가격보다 옛날에 기업은 2달러에 팔았었는데 이제는 60센트를 더 많이 받게 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2달러에 샀었는데 이제 1달러 60에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도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거죠. 그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됐나 봅시다. 과거에는 하얀색 P1B, Q1제로죠. 과거에 소비자들은 P1B, Q1제로의 지출을 했다면 이제는 소비자 얼마에 산다고? P2에 사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들은 P2 가격에 몇 개를? Q2개를. P2D, Q2제로. P2D, Q2제로입니다. P2D, Q2제로. 자, 그럼 기업은 얼마에 팔았을까요? 기업은 레버뉴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P3 가격에 팔았죠. 몇 개를? Q2개를. 그러니까 기업의 판매 수입은 P3, F, 그 다음에 Q2 1.0예요. 자, 보시면 소비자들은 밑에 사각형, 그죠? 밑에 사각형만큼 돈을 냈어요. 근데 기업은 얼마만큼 벌었다고? 위에 사각형만큼 돈을 벌었어요. 소비자는 예를 들면 100원어치 썼는데 기업이 120원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컨대. 그죠? 소비자는 100원을 돈 썼는데 기업은 120원을 벌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20원은 어디서 나타난 것? 그렇죠. 기업이 보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보조금을 주면서 얼마를 지출해야 돼요?
요 높이가 얼마? 요 P3랑 P2가 1달러 보조금 높이죠? 보조금 높이 곱하기 몇 개 팔았어? Q2개. 그러니까 정부는 P3, F, D, P2만큼 여기 가운데 사각형만큼 정부가 금액을 보조를 해준 겁니다. 그죠? 이런 거 물어보죠. 정부의 보조금 총액은 얼마가 되느냐? 됐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머릿속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요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면 요건 뭡니까? 동그라미 1 빼기 동그라미 2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컨슈머 서플러스는 어떻게 변했나요? 과거에는 보조금 이전에는 A, B, P1이었죠. A, B, P1. 근데 이제 얼마에 살 수 있어요? P2에 살 수 있죠. 그러니까 A, D, P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는 A, D, P2가 됐죠. 자, 그러면 A, D, P2 이제 새로운 건 A, D, P2고 과거에는 A, B, P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과거의 하얀 요 A, B, P2에서 얼마만큼 B, D, P2, P1만큼 요만큼 어떻게 된 거죠?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그냥 순서로 할게요. 동그라미 3, 이게 동그라미 4번이라면 그죠? 4 빼기 3 하면 뭐가 되는 거야? 4 빼기 3 하면 P1, B, D, P2가 추가된 겁니다. 컨슈머 서플러스가 더 늘어났어요. 과거보다. 그죠? 4 빼기 3. 이게 4고 동그라미 3번. 그죠? 컨슈머 서플러스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동그라미 5번. 자, 프로듀서 서플러스.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과거에는 보조금 받기 전에는 P1, B, C였죠. 그런데 이제 얼마에 팔 수 있어요? P3. 몇 개를? Q2개. 그러니까 P3, F, C가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건. 이걸 동그라미 6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P3, F, C가 새로운 그 프로듀서 서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괄호치고 6 빼기 5를 해봅시다. 뭐가 변했어? 6 빼기 5를 하게 되면 얼만큼 더 번 거죠? 그렇죠. P3, F, B, P1만큼이 추가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줌으로써 공급자들은 요만큼의 혜택을 더 얻게 된 거죠. 알겠죠? 요만큼의 혜택을 더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웰페어 로스가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 가버먼트 익스펜디처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요만큼을 보조금을 줬죠? 그죠? 요 사각형만큼 저기 보조금을 줬는데 자, 이 보조금 이후에 소비자 컨슈머 서플러스는 얼마만큼 증가했다고? 요 밑에 사각형만큼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중에 요 밑에 사각형은 소비자가 더 혜택을 입은 부분이에요. 그죠? P1B, D, P2. 그리고 이 보조금 사각형 중에 요 위에 마른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 요 부분은 P3, F, B, P1. 그죠? P3, F, B, P1. 요 위에 사각형은 누가 가져간 것? 공급자가 가져갔죠. 그죠? 그러니까 웰페어 로스는 어디겠어요? 이게 여기 또 기왕이면 번호를 한번 붙여보면 이게 동그라미 그냥 7번이라고 할게요. 원래 보조금을 주느라고 정부가 동그라미 7번만큼 줬어요. 그죠? 지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은 동그라미 4번만 여기 동그라미 4번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요거를 추가된 거를 8이라고 하고 공급자가 추가된 요 면적을 동그라미 9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정부가 동그라미 7번만큼 썼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얼만큼 가져갔고 소비자가 동그라미 8번만큼 더 가져갔고 공급자는 동그라미 9번만큼 더 가져갔죠. 그죠? 그래서 자, 웰페어 로스는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요 가운데 삼각형. 이 가운데 삼각형. 이것만큼 뭐가 된 거죠? 정부 지출에서 버려진 거죠. 소비자 거도 아니고 요 가운데 삼각형은 소비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공급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냥 어디에 허공에다가 돈 뿌린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웰페어 로스는 어디다?
F, B, D가 웰페어 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IB 이코노믹스를 접근할 때 이제 그래프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하게 되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비포 애프터 같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만 나중에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게 무적이 되거든요.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나 매크로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좀 내용을 쉽게 공부하고 패스트 페이퍼에 기반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